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생어와 합성어, 즉 그 단어의 형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파생어와 합성어 중에서 파생어의 중요성이 좀 덜해요, 여러분. 근데 합성어는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뭐 통사적 합성어나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뭐 단위로는 무엇인지, 복합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가 그 구성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자, 단어 형성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어 형성의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자, 보시면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눠져요. 크게 두 가지.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진다. 단일어는 뭐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다 이런데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갖는 중심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미 형태소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뜻을 갖는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일어는 무엇이냐?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 헌 했을 때 이거는 관형사죠, 여러분. 헌 옷, 뭐 헌 신발 이렇게 할 때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헌, 가끔 이런 건 부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 이거 단일어라고 하고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막다 같은 경우는 어간이랑 어미로 나누어지니까 이거 두 개의 요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형용사나 동사에서도 실질적인 뜻을 갖는 어근은 다른 뭐 접사가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다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실질적 뜻을 갖는 거고 먹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나누죠? 먹과 다로 나눠지잖아요. 실제 뜻을 갖는 건 요 부분이 어근이죠. 어근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단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뛰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실질 형태소가 몇 개일까요? 당연히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지면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인데 이 어간이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기서 뛰다라고 할 때 뛰와 놀다라고 할 때 놀.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개, 그렇죠?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단일어가 아닌 거죠. 얘는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중에서도 어근이 두 개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근 접사 이미 배웠죠, 여러분? 어근 접사 아직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앞에 영상, 어근과 접사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래서 어근은 실질적인 뜻을, 중심적 뜻을 갖는 부분이고, 접사는 거기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해주는 부분인데, 접사에는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죠, 여러분. 접두사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두사고,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으면 접사가,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여름 해가지고 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창 뭐 이런 뜻을 더해준 접사겠죠. 그래서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고, 접미사, 요 이 같은 경우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붙어가지고 이제 먹다를 명사로 바꾸어준 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접사는 눈에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이게 다른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덧붙여주거나, 그러니까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덧붙여주거나 품사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접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는 않아요. 고정된 형태인데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꿔주거나 그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다. 그럼 복합어는 뭐냐? 복합어의 합성어는 뭐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다. 둘 이상의 어근은 실질형 태소와 실질형 태소가 결합된 거다. 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실질형 태소와 실질형 태소가 결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과 뒤 같은 경우 명사와 명사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뜻을 갖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거고, 노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는데 그 뜻을 갖는 부분만 결합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죠. 높은 어근에 해당이 되죠. 실질적인 뜻을 갖죠. 그래서 그것과 푸르다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단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의 형성에는 단일어가 있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실질형 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 복합어에는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것,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것이다. 어근은 실질형 태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거나 뭐 품사를 바꿔주는 거다. 접사는 혼자 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넘겨보면 파생어는 별로 내용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어는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있고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거고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는 거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접두사는 품사를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한정적 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만 덧붙여주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두사는 거의 대부분 다 한정적 접사입니다.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뒤에 오는 어근의 그 품사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제한적으로 메마르다라든가 뭐 깡마르다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같아요. 메나 강이라고 하는 건 접두사지만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동사인데, 메마르다, 강마르다 할 때 메나 강이 붙어서 형용사로 바꿔준다는 거죠. 상태로, 정지된 상태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접두사가 있긴 한데, 품사를 바꿔주는 접두사가 있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고요. 접두사는 그냥 어근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 의미를 제한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있는데, 접미사들은 이제 어근의 뒤에 붙는 것들이죠. 한정적 접사도 있고 지배력 접사도 있어요. 그러면 지배력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답다는 정은 명사인데 거기 답다 해가지고 형용사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나날은 날날의 결합인 거죠. 명사인데 거기에 이제 이가 더해져서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미사에는 품사를 바꿔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 사냥에다가 뭐 사냥꾼 했을 때 이 꾼도 접사인데 이것도 명사고 붙더라도 명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미사지만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 거지만, 뭐 이런 것들 정답다라든가 나날이 할 때 이나 답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땠다?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배력 접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어에도 형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접사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다. 그러니까 접사는 형식 형태소이고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입니다. 이미 우리 형태소 배우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근 없이 홀로 쓰일 수 없다. 그 다음에 결합이 제한적이다. 몇몇 어근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어간이든 다 붙는데, 접사는 선택적이에요, 여러분. 뭐든 아무데나 막 접사가 다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사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어근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합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접미사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태소가 나오는데 어근의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 접미사는 지배력 접사로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정도의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 파생 명사라든가 명사형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들에도 이 접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왜 파생 명사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명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어진기 때문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접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파생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전체 내용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파생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낱말의 형성, 단어의 형성법과 파생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합성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